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프루스트라는 과학자가 두 물질이 화합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화합물을 만들 때 반응하는 두 물질 사이에서는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질량비. 보통 이제 이 질량비가 어떤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냐면요. 뭐 정수비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정수비다. 그 다음에 무슨 개수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질량비가 가장 옳은 표현이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는 항상 일정한, 방금 얘기했죠. 제가 개수비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고, 화합물에서는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예로 고르라고 나올 거고, 대표적인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으로 일정 성분비는 아이오딘화 납의 앙금 생성 실험이 있거든요. 이 실험으로 시험에 출제가 좀 되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아이오딘화 납의 앙금 생성 반응, 요 실험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실험 설계를 설명을 해주면 지금 A부터 F까지의 번호를 붙인 시험관 있죠. 이 번호를 붙인 같은 크기의 시험관에 지금 아래쪽에 이제 표도 나와 있는데요. 농도가 같은 아이오딘화 칼륨이랑 질산납 수용액을 각각 얼마씩을 이제 집어넣냐면, 일단 아이오딘화 칼륨은 넣어주는 양이 동일해요. 아이오딘화 칼륨은 전부 다 시험관마다 얼마씩 넣어줬냐면 6.0씩 넣어줬죠. 우리가 아이오딘화 칼륨은 KI로 나타내고 화학식으로.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을요. 순서대로 0, 2, 4, 6, 8, 10ml씩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무언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앙금이 뭐냐면 노란색의 아이오딘화 납이에요. 이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거든요. 그 앙금의 높이를 측정하면 우리가 이 아이오딘화 칼륨하고 질산납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결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처음 A 시험관은 질산납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고요. 점점 질산납을 넣어주기 시작하니까 앙금의 높이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지금 위에 보이는 이렇게 그래프랑 지금 함께 그려지고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D 시험관부터는 더 이상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아요. 3.8로 일정하죠.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이오딘화 칼륨하고 질산납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요. 6대 6이죠. 근데 단위가 수용액 밀리리터니까 이들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일 때, 그렇죠. 이들의 부피비가 1대 1일 때 더 이상 앙금이 생기지 않는다. 즉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관에서는 질산납이 2.0mm가 남고요. F시험관에서는 6mm만 반응하고 4.0mm가 남았죠. 즉 남는 애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죠. 지금 이 실험이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답은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런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무슨 비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일정한 질량비인데, 여기는 왜 부피비냐면 수용이기 때문에 이 부피비 속에 녹아있는 이들의 질량이 어떻다는 건가요? 그렇죠. 질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이제 이 실험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즉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아이오딘화 칼륨이랑 질산납을 반응시켜서 질산칼륨과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때 납과 반응할 아이오딘이 더 이상 없으면 앙금의 높이는 어떻더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한 납도 남아있더라.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시험관을 보시면 아이오딘화 칼륨 속에 이제 아이오딘이 뭐 이제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8.0이기 때문에 6.0만큼이 반응을 하고 얼마가 남아있냐면 2.0만큼이 남아있죠. 그러면 질산납 수용액에 2.0이 남아있는데 이 2.0도 남김없이 다 반응을 시키려면 우리가
아이오딘이나 칼륨도 여기다가 얼마를 더 넣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2.0을 넣어주면 그때는 반응이 어떻게 더 일어나겠죠. 이처럼 우리가 아이오딘과 반응할 수 있는 납을 더 집어넣어주던가 납이 지금 아이오딘 이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처럼 둘을 갖다가 1대1의 비율로만 맞춰주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말이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비가 1대1이며 이 부피 속에 녹아있는 이들의 질량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실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고자 하는 실험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 지금 아마 아까 저기 화면 위에 있었을 텐데 어떤 반응이 진행될 때, 미안합니다.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될 때, 글씨가 너무 안 써지네요. 반응이 진행될 때 뭔가 생성물질, 여기서는 이제 생성물질이 앙금이었죠. 그 앙금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비율만큼, 질량 비만큼 이렇게 일정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